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좋아하는 대학 후배 한 명과 같이 장가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구체구를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장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권을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취소하고 장가게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장가게의 경치를 보고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장가게의 원래 이름은 다융시로 중국 후난성 서북부 리수이강 상류에 위치한 상간 오지이며 중국 중부지역 공산당 혁명 근거지의 발원지와 중심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9,516 평방미터로 남한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이므로 남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경상남도 면적이 10만 540 평방미터이니 경남보다 조금 작은 규모네요. 실제 장가게의 관광지 중심지역은 크지 않으나 행정구역상 주변 지역도 크게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 하겠습니다. 북경이 서울보다 13배나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이계현이며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장가게가 개발되어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년이 안 되었지만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1년에 1억 명이 넘게 몰려온다는 관광지입니다. 연중 200일 이상 보슬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지만 장가게는 한국인이 먹여 살린다고 할 만큼 한국인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효도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핵심 풍경구의 넓이는 250평방미터에 이르는데 서울의 삼각산과 동산을 합친 북한산 국립공원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20여 곳에 흩어져 있는 볼거리를 하루 이틀에 모두 둘러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도 2년에 한 곳씩 관광명소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역사를 보면 서한고조 5년, 기원전 202년 유방 때부터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고 5대 십국시대 서기 907년에는 초나라의 관할에 속하였고 민국 5년 서기 1916년에 지금의 행정구역을 만들었으며 1994년 대용시를 장가게시로 개칭하였습니다. 왜 장가게라고 이름이 붙어졌을까요? 장가게란 이름의 유래를 보면 한나라 고조 삼걸의 한 사람 장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장량의 묘가 있는데 원안계곡 입구, 그러니까 최근에 준공했다는 백룡전제 높이 335m의 세계 최고 높이의 엘리베이터에서 가깝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장량은 한고조가 중국 천하를 통일한 다음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자기에게 주는 3만호 봉토도 사양하고 병을 핑계하여 은퇴한 후에 바로 이곳에 와서 신선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지역의 주인이었던 소수민족 토가족의 거부 반응이 거세였으나 장량은 수차, 옷감 짜는 법 등으로 그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노력으로 차츰 토가족의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화, 한신 등을 모함하여 죽이게 한 여후는 장량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고조에게 장량이 반역할 것이라고 모함하여 정벌하도록 꿰어 한고조는 장량도 없애고 토가족도 정벌할 생각으로 이곳을 침공하였습니다. 한신은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기고 죽었죠. 그러나 용감한 토가족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면서 장량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결국 한고조도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체면상 이곳이 장량 일가의 땅으로 인정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이 장가게가 되었다고 한다네요. 그러고 보면 장량은 전쟁에서도 앞니를 잘 내다보고 전략을 세웠지만 개인의 앞날도 잘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각에는 3억 8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융기하여 해발 1500m의 고원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장구한 세월에 걸쳐 퇴적암, 중역암, 사암, 석회암 등 약한 부분이 깎여나가고 단단한 이암 부분만 남아서 7만 8천 개의 갖가지 물형석과 기암봉들을 만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실제 가보시면 첫 1시간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 감탄해서 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시간만 지나면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을 신선들이 산다는 낙원,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이라 불렀고 지금은 다른 곳에 도원이 따로 있다 하여 무릉원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복숭아가 없다 하여 도자를 뺐다고도 합니다. 장각에는 장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이며 양각에는 양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는 동네인데 바로 옆에 있는 원각에는 원시촌이 아니고 원시인처럼 헐벗고 날고기를 즐겨 먹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주요 경치로는 어필봉, 선녀헌화봉, 천자각, 무사훈마, 대관대, 신당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필봉은 장각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뾰족한 돌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찌를 듯 우뚝 솟아 있는데 흙 한 점 없는 기암괴석 봉우리에 인고의 세월을 자랑하듯 모질게 자라난 소나무가 발길을 붙잡듯 서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토가족 천자가 쓰던 붓을 던졌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 하는데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상이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경치 각각 봉우리 각각을 꼭 유래와 의미를 알고 보신다면 느낌과 재미가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장각의 시는 산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경사 안봉의 임야가 특징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지세는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또 다른 두드러운 특징은 지각이 상승하고 개울이 절개되는 작용이 커지면서 하천을 넓히지 못해 계곡이 협곡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 계곡 바닥이 선형으로 솟구쳐 양쪽 벽이 가파르고 여울이 상당히 급합니다. 기후는 아열대 계절풍 서빙기구에 속하는데 햇볕이 충분하고 강우량이 풍부하며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17도, 1월 평균 기온은 5도, 7월 평균 기온은 28도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며 연 강수량은 1400mm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연 강수량은 1300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강수량을 아냐고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들어보시면 강수량은 1300이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국가급 보호식물이 있고 인잉어, 사람 얼굴 닮은 물고기예요. 표범 등 국가급 보호동물도 40종에 이릅니다. 2021년 말 기준 현재 시의 그 전체 상주 인구는 151만 명으로
33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소수민족 중 대부분이 토가족으로 101만 명이 있으며 백족 11만 명, мя오족 2만 명이 있고 토가족 마을은 8개, 백족 마을도 7개가 있습니다. 장각의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일반적으로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수 방문 지역은 4가지 정도로 장각의 숲 공원, 천문산, 유리산책로, 주변 전통마을 등입니다. 천문산은 사전에 종합 티켓을 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줄을 서거나 입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가계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해 보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은 사진의 의미를 많이 느끼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상무 중국 이야기에 알고 가는 중국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